저는. 근데 테슬라 팬분들 중에서도 왜 괜히 루시드 건드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투자할 때 저는 저번에 맵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에너지 사업, 자율주행, 그다음 자동차 기가팩토리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마인드맵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항목이 경쟁사예요. 제가 투자할 때 보는 게 산업을 보고요. 그 다음에 CEO를 보고 그 다음에 경쟁사를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플레이어 신혜성 진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초격차에 대한 책을 좀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루시드를 공격을 나는 솔직히 루시드 언급하면 위험한데요. 제가 진짜 네. 이전 영상들 안 보신 분들이 댓글을 막 다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니콜라 얘기하고 웃는 장면이 사실은 그게 난 루시드를 방어했는데 그 부분 쇼츠를 빼면서 네. 또 니콜라처럼 얘기한다고 하고서 거기서 욕하고 막 욕받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당했는데 웃긴 건 심지어 내가 얘기했는데 왜 방어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이 다른 영상에서도 루시드 생산 계획은 현실적이고 여기 있는 게 2026년에 루시드의 계획이에요. 전 루시드를 되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아까 페라리나 이런 특수한 그런 자동차들 만드는 걸로 브랜드로 고급 브랜드로 아예 브랜딩을 하니까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와요. 23조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게 얘네가 팔겠다는 자동차 대수를 곱해보면 이 가격이 나와요. 그때 이제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거의 1.5조 이 정도면 나쁜 회사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가지고도 화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주제가 초격차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경쟁자가 아닌 건 아닌 거고 좋은 회사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2026년 계획 봤을 때 이 정도면 현실적이고 럭셔리 브랜드로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리고 1.5조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럼 나쁜 회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더 좋게 평가했던 거는 그래서 ESS 얘기했을 때 물론 테슬라도 강력한 상대지만 루시드도 사우디가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를 수주하는 순간 엄청난 현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또 경쟁력 있는 상대가 된다. 이 정도면 나쁜 회사가 아니라 좋은 회사인데 내가 말하기에는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은 그거 같아요. 그 주식을 투자하고 여기 몰입돼 있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루시드 말고 테슬라를 칭찬하면 저 새끼 루시드 까다. 아니 제가 또 그리고 제가 둘 다 공정을 저한테 요구를 하시는데 전 공정할 이유도 없어요. 제 생각엔 테슬라가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 생각도 얘기를 못하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거 누가 들어야 하는 겁니까? 루시드라는 키워드 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루시드란 키워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낼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 루시드 보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루시드 때문에 구독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불편하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루시드가 테슬라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여러분한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초격차라는 책은 이제 권오현 여기 회장님이라고 나오시는데 정확히는 종합기술원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현재 삼성을 만드신 분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초격차라는 책을 썼고 제가 이 책을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좀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초격차의 격이 사이가 멀어진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격차인데 아주 앞에 초자가 붙었으니까 아주 멀리 격차를 뛰어논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걸로는 초반에 나오는데 압도적이지 않으면 제 아무리 1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애플 같이? 애플이 나왔을 때 애플이 아니라 옴니아 거꾸로 얘기했지. 옴니아가 아니라 그 애플이 나왔을 때 가장 큰 회사는 노키아였죠. 노키아처럼이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이죠. 이 초격차라는 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삼성전자가 디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매 분기마다 4조씩 이렇게 내는 훌륭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 메모리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 비웃었지만 1등을 한번 하게 되죠. 그게 1992년이고 이때 처음으로 64램 D램 개발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뒤로 현재까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거 근데 국가 사업으로 밀어주던 거 아닌가요?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회사에 자질이 없으면 안 되지. 근데 회사에 자질이 있었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럼 중국은 그렇게 시진핑이 밀어주는데 왜 안 돼요?
메모리 거기도 막 하고 막 엄청 많이 했어. 중국 발음 나오는. 아, 네. 아, 요즘 말조심. 그들의 그 마인드가 문제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다 밀어주고 있어요. 아, 이거 네. 중립을 제가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네. 우리 중국 안 갈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쵸. 네. 그래서 어떤 노력을 또 했냐면 다메가 D램 생산했을 때 이제 스택 방식이냐 트렌치 방식이냐 이렇게 선택하는 기로가 있었어요. 트렌치는 이렇게 도랑을 판다는 뜻이에요. 트렌치가 도랑을 파서 아래에다가 메모리를 좀 더 깊게 파면서 이제 용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이고, 스택은 그냥 위에다 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은 왜 거기 트렌치에 꽂혔는지 모르지만 트렌치 방식이었고, 우리는 여기 스택 방식으로 올인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편하게 생각했을 때 쌓는 게 더 쉽지 라고 해서 우리는 스택 방식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대박이 나. 이제 여기는 그냥 뭐 승부사적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보여져요. 예를 들어 16메가 D램 생산할 때는 세계 최초로 8인치 웨이퍼를 도입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16메가 D램 삼성 쫓아가야지 하려고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8인치 전에 6인치라고 하면 6인치 할 때 8인치 만들어서 그 다음 스텝을 더 초저가로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이 뒤로도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 책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메모리를 만들고 어떤 칩을 설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 영업 비밀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삼성은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거 다음 스텝을 해놓고 이걸 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상대가 이거 쫓아오면 그 다음에 이거 오픈하고 그 다음 거 연구하고 있는 거 한참 뒤에 있는 걸 상용화한다든지. 사실 근데 파운더리 산업에서는 이제 그 경쟁자가 TSMC니까 우리가 둘이 엄청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긴 하지만, 메모리 쪽에서는 이미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테슬라를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제가 초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꾸 차량의 모터 스펙이랑 배터리 효율, 발열을 적고 저 루시드 잘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디자인 이쁘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진짜 그렇죠. 지겹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루시드 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말하면 충분히 칭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양산을 지금 테슬라처럼 공장 자동화율이 75%에 달한다고 작년 10월 기사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75%의 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동화를 하더라도 양산을 하더라도 양산화의 질이 중요한데, 테슬라는 지금 입방미터로 효율을 측정한대요. 전 이런 개념 처음 들었어요. 진짜 자동차 생산하는데 이 공간을 빼곡하게 다 활용해서 효율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양산을 하는 업체랑 그냥 일반 양산을 하는 업체랑 좀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양산도 쫓아가고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자동화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직접 생산한대요. 배터리에 대해서 되게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터리 공급 받아야 차를 만들잖아요. 근데 배터리 생산량이 부족해. 그거를 테슬라가 직접 한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가장 큰 손이니까 더 싸게 공급받아요. 배터리 셀 가격이 뭐 $10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루시드에서 말하는 그 $100 선에서 떨어진 건 물론 맞지만, 이 가격이 낮아지는 원천은 중국이에요. 가장 셀을 싸게 파는 건 중국이고, 거기서 가장 또 많이 공급받는 것도 테슬라예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구조적으로 배터리를 더 싸게 공급받고 직접 만드니까 원가를 낮추기도 하고 하면서 차값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 유럽은 유럽 공장에서 생산할 거고, 그리고 한국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생산할 거고, 그리고 미국은 미국에서 생산할 거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공장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가만히 있냐 하는 거죠. 그 루시드가 뭐 사우디에 만든다, 당연히 좋게 봐요. 그걸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그나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경쟁자가 루시드인데, 리비안도 되게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는 과거에 아마존이 빅데이터를 다루고 택배 배송을 하니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업체 중에 아마존이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했어요, 루시드보다. 그래서 저는 리비안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리비안은 지금도 물론 좀 고평가돼 있고 좀 불장난하는 게 위험해서 공장 하나 완성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적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공장 만드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좀 안 좋게 보는 시점이 생겼지만, 사실 자율주행 경쟁을 하려고 하면 AI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AI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엄청 많이 하진 않았지만, 얘가 문장 교정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데이터 학습하는 거에 데이터 양이 30만 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문장 교정률이 한 90% 돼요. 네, 학습량을 단지 300만 개로 늘리면 얘가 95%로 향상되고, 그리고 3억 개로 하고
30억 개로 이렇게 올리면 그때는 검사하는 그 확률이 정확도가 99%, 98%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을 할 때 우리가 AI로 학습을 하고 AI로 경쟁을 할 건데 지금 테슬라는 200만 대, 250만 대 넘는 자동차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2026년에 25만 대 생산한다고 하면 그때 주행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 양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루시드보다는 리비안이 아마존 물류 트럭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학습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24시간 기계처럼 돌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서는 사실 테슬라만한 지금 상대가 아예 없는 상태인데 이것도 초격차예요. 그렇죠. 이거 쫓아가려고 하려면 일단 양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럼 테슬라는 그때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학습시키고 심지어 차들 간의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너무 지금 격차가 벌어졌고 이게 너무 방치한 상태라 그때 애플카 나오면 애플의 OS 잘 만드는 능력이나 저도 애플 빠니까 사실 아이폰 쓰고 아이워치에 그리고 아이패드에 맥북까지 써요. 그리고 이게 쓴 지가 10년 차인데 10년 동안 이렇게 애플 빠로 살았는데 그건 그거고 데이터가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저는 AI를 만드는 방법이나 어떤 방식이 혁신이 있어서 완전 다른 체계로 간다고 하면은 애플한테 희망이 있지만 똑같이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도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슈퍼컴퓨터 어떤 걸 만드냐도 중요한데 이 뉴럴 네트워크를 계산할 수 있는 전용 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NPU라는 게 있고 그리고 GPU라는 게 있는데 GPU는 범용성이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뉴럴 계산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칩이 있어요. GPU의 기능을 좀 떼가지고 더 경량화해서 그것만 최적화한 그런 칩으로 뭔가 이런 AI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가장 많은 인력을 모으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tesla.com/AI라고 치면 거기에 가면 AI 전문가 모집합니다라고 바로 나와요. AI 데이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금 AI 인력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도 있죠, 돈도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이미 완전히 셋업이 거의 끝나가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도 이미 너무 충분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초격차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빡세요. 어느 거 하나하나가 만만한 게 없어요. 자율주행의 미래를 늦게 보는 분도 있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할 확률이 높은 건 테슬라예요. 그리고 이번에 일론이 또 병이 도져가지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고 좀 안타까운 일을 많이 하지만 트위터 같은 걸로 1년 후에면 뭐 자율주행 성공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When do you think Tesla will solve level 4 FSD? I mean, it's looking quite likely that it will be next year. 믿지는 않아요. 뭐 일론 머스크 타임. 일론 타임 적용하면 3년인데 뭐 3년이면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뭐 말이 좀 앞설긴 하지만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우리 일론 머스크 얼마나 비웃었어요. 로켓 쏘면 로켓 못 쏜다고 막 비웃고 닐 암스트롱은 심지어 나와가지고 SpaceX's lack of experience bothers some NASA legends like Apollo astronauts Neil Armstrong and Gene Cernan. Now is the time to overrule this administration's pledge to mediocrity. You know, there are American heroes who don't like this idea. 대놓고서 일론 머스크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영웅이라고 자기 히어로가 있거든. 달에 처음으로 갔던 사람이 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인물이 저거 사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스페이스X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너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나와요. 이 책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리더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뽑는데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을 뽑아요. 근데 통찰력이 있는데 실행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 한대. 이분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거를 판단해서 되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 근데 실행을 안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서 또 금방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지쳐서 안 하면 또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력을 되게 큰 가치로 두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매번 반복하지만 과거에 2008년 때 테슬라 때 뭐 올챙이 시절에 뭐 테슬라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댓글도 봤는데 전 그때 테슬라 당연히 투자 안 해요. 그런 과거의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 하더라도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제가 수익 목표가
여러분 막 100%, 200%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수익 목표가 그 사경인 그 회계사님 책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7% 정도 복리로 먹으면 엄청 좋은 투자구나.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게 100% 넘게 수익이 나고 이러는 거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결단력, 지속력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이제 단지 좀 그 말이 앞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저번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물에 잠긴다는 거였잖아요. 네. 2030년만 해도 벌써 인천의 일부가 잠겨서 그거 그림 보고서 우리 안심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천의 해안가가 잠겨 있는데 내륙에 보면 점점점점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그 근처 집값은 다 폭락이에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결국엔 전기차나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를 가야 되는데 그거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없었으면 지금 이 정도의 희망도 없을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로를 충분히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너무 극심하게 일어나서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기후이변이 우리나라에 매년 왔다는 거예요. 그럼 농업이 망해요. 그럼 우리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뭐 내연기관 자동차가 뭐 그 엔진 소리가 좋고 매력적이어가지고 그걸 몰겠다는 사람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그리고 기후변화의 내용을 사기라고 하는 트럼프 같은 경우 정말 완전 저 인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는 이게 다 몇 년 안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노력해도 어차피 한 1, 2년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계속 효과가 유지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열렬하게 환영해야 될 인물인데 이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저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치우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뭐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데 그쵸 우리 채널에서 우리 채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왜 그거를 일론 머스크도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 욕을 하시는 분이 나중에 자기가 식량 위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자기 집값이 내려가거나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과연 일론 머스크한테 돌을 던질 수 있나 한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라서 좀 어그로성도 많이 끌긴 했는데 보통의 유튜브 시장, 특히 이제 음식, 푸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칭찬하는 채널을 아예 안 봐. 칭찬을 하면은 거기 이제 사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먹어봤을 때는 맛이 없는 거죠. 오히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예인 나오는 거 피하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 다 피해요. 그래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한테만 가서 좋다고 칭찬하는 게 이제 음식 리뷰어 쪽의 행실인데 여기는 깜짝 놀란 게 그 기업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니 안 좋다고도 안 했어. 하면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돼야 하는데 반대로 야 가만히 있는 기업 왜 건드려 걔네들끼리 알아서 가만히 냅둬 이렇게 되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뭐 그냥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가 아니라 루시드가 갑자기 잘 돼서 뭐 테슬라보다 양산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뭐 10년 뒤에 테슬라가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냥 저는 그냥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초격차를 한 번에 따라잡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루시드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가 쫄려가지고 그렇구나 루시드한테. 쫄릴 게 뭐가 있어. 나는 루시드에 대해서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보다 좋다고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거는 투자의 세계고 저는 그런 투자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해요. 근데 테슬라가 안정적으로 보일 정도로 되게 좋은 회사로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서 막 기사에서도 테슬라의 주식이 고평가다.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점이 리스크다. 막 이런 기사를 보면 저는 기분이 살짝 좋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이만큼이나 있구나. 심지어 최근에 1200을 한 번 더 찍고 내려왔습니다. 찍고 내려왔죠. 그냥 찍고 내려오는 거야 당연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올 수도 있지.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뭐 주식 차트 얘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제가 저 그런 차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3천 측정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에 라이다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라이다는 해상도 좋은 거 알아요. 3D 해상도 좋은 거는 그게 정말 핵심이 아니에요. 물체 인식이랑 그리고 뎁스 프레딕션이라고. So on the top we have our camera feeds. On the middle, I'm showing our per pixel depth predictions achieved via self-supervised learning.
We need those depth predictions because we take, as many others do in the alerts right now, we take a pseudo LiDAR approach where we basically predict the depth for every single pixel and you can cast out your pixels. 뎁스 프레딕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AI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구나라는 걸 전 되게 느꼈고, 그리고 수도 라이다의 기술이 거의 70-80% 정도 라이다를 쫓아왔으면 이 라이다 데이터가 그 지금 현재 있는 그냥 스테레오 비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라이다의 성능이 이 정도면 약간 아래 등급 그 정도로 지금 테슬라가 연산을 해가지고 3차원 정보를 얻고 있는 거. 사실 그 정도만에서도 되게 위기감을 느껴야 돼서 지금 라이다 진영이 급격하게 카메라 쪽도 함께 연구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사실 데이터예요. 데이터 수집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좀 이야기를 끊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 책의 지금 후반부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일단은 테슬라와 루시드는 초격차가 난다. 초격차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첫 번째 양산일 거고, 그리고 공장에서의 그 효율적인 거, 고기가, 양산이 포함되죠. 그렇죠? 예. 고기가 같은 효율성도. 이제 양산의 효율성, 네. 그리고 생산량, 결국에는 양산에서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인드의 차이, 마인드의 차이는 뭐죠? 리더로서의. 그러니까 독하죠. 네. 일론 머스크 되게 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든 기술을 갖고 있는, 루시드의 기술이 나쁘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루시도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 그 결단력이나 실행력은 사실 이미 입증을 받은 테슬라와 이제 앞으로 입증을 받아야 하는 루시드로 좀 이렇게 좀 갈릴 수가 있겠죠. 그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고급 자동차는 그 안에 이제 내외장이 되게 이쁘고 이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뭔가 붙는 게 그쵸,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양산할 때 좀 어려움을 줘요. 양산에선 장점은 아니에요. 단순하고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데 테슬라는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뽑기처럼 이제 단차 문제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요즘에 단차 거의 없어요. 아직도 단차에 대한 의심이 많은데, 저만 해도 단차가 없었고, 사실 단차 있는 경우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예전에 테슬라 영상 봤을 때 제가 되게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초격차가 나기 때문에 루시드 투자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루시드 투자 나쁠 리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 투자는 투자고요. 투자는 투자고, 회사가 더 일을 잘하고 성장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싫어하는 거 알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고급 브랜드에 우리 스위스 시계 많이 차잖아요. 네. 그거 명품 시계로 우리 사잖아요. 차기도 하고 멋있어서. 하지만 애플워치가 시장 다 먹은 건 아시잖아요. 저도 애플워치 쓰지만 저는 고급 브랜드로 그런 고가의 사치품을 쓰진 않거든요. 전 배불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루시드는 그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이미 좀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치품 시장에서도 회사가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뭐 2억짜리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가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피터 롤린스가 배터리 적게 넣고 효율 6을 달성해가지고 6마일 퍼 kWh를 달성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럼 테슬라는 전혀 효율이 발전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을까? 그것도 사실 의문 아닌가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돈도 있고 인력도 있어요.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부품을 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구조를 이해하고 그거를 재해석해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루시드 분들을 한번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격차가 나는 건 알겠어. 양산이라는 벽만 해도 엄청난 격차가 되잖아요. 테슬라는 이미 저번 분기 90만 대를 뽑았으니까 어쩌라는 거죠? 초격차가 나. 격차 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루시드가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자동차 업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만 보고 효율성, 모터의 작은 효율적인 모터랑 그 배터리 팩, 그리고 파워트레인까지, 이게 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심장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테슬라를 이길 거고, 곧 OTA도 어차피 테슬라 진영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OTA도 되고,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도 더 멋지게 만들고 그럴 거다. 근데 그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토파일럿 따라할 수 있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길 따라가는 건 대학생들도 라인 트레이서 같은 거 잘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FSD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를 도전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루시드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결론은 보아라, 이것이 너와 나의 수준 차이다. 다시는 테슬라를 모독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나 말을 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느껴져서. 늦게 정리한다 진짜. 근데 솔직히
근데 그거 맞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좋은 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내면 안 돼? 도대체? 자, 둘 다 좋은 회사지만 보아라 너와 나의 격의 차이다. 격차가 있죠. 예, 네. 격차가 크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비교하지 말아라 약간. 그건 아닌 거. 테슬라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이미 테슬라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다 해먹을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오히려 테슬라가 두려울 정도로 크게 성장하는 걸 주변 업체들이 다 방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 내연기관이 이제 시작하면 다 끝나. 걔네 1000만 대 생산하는 도요타도 있고 400만 대, 500만 대 중국에서 막고만 했던 현대도 있고 테슬라 금방 끝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다른 차예요. 그 배터리 수급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의 혁신적인 기술은 지금 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쫓아오는 동안 다른 업체들이 배터리를 제대로 수급할 수 있을지도 되게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런 생각도 해요. 저번에 이 근처에서 때 자율주행 행사 구경하면서 라이다 안 달린 자동차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좀 느낀 게 우리도 빨리 라이다 좀 버리고 진지하게 국가 차원에서 카메라 달아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든 자율주행 학습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를 모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현대의 행사였거든요. 현대차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카메라 달고 자동차들한테 뭐 돈을 주던 국가 지원을 해주던 뭐 데이터 모으는 게 지금 되게 급해 보여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네. 그러면은 루시드 이 격차를 이제 인정을 했어. 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차가 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나쁘지 않은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 사우디 국부 펀드가 그러니까 네.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할 때 네옴시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네옴시티 사업은 옥사곤이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인데 이 사이트에 가보면 막 이런 영상이 나와. 미래도시 같은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시설을 딸 수 있는 가능. 네옴시티에서 루시드가 준비만 된다고 하면 루시드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지분이 60%나 되고 저는 사우디가 이번에 뭐 안 버릴 것 같아요. 화해를 밀어준 거 왜 그러냐면 중국이 배터리가 제일 싸요. 그냥 경제 논리로 들어갈 거야. 단가를 후려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준비가 루시드가 완벽하게 돼 있었으면 뭐 굳이 뭐 화해 좀 싸더라도 밀어줄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중국 배터리 셀이 제일 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 행보를 보면 사우디 국가 단위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이제 기사가 났죠. 루시드 그룹이 진행 중인 사우디의 국가 사업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딸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근데 이 기사에서 하나는 루시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화웨이 디지털 파워가 사업을 따간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안 보고 같은 여기 거를 한 것 같아요. 화웨이는 단가로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에도 위협이 돼요. 루시드한테 당연히. 사우디가 아무리 국부펀드 운영한다 하더라도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이 2배, 3배 차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화웨이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루시드는 분명히 사우디를 등에 업고 있고 사우디는 루시드가 필요해요. 지금 석유 산업을 버리고 친환경으로 가려는 기조는 명확하거든요. 그거는 너무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우디가 이번에 락업해졌을 때 과연 팔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에너지 업체로서 테슬라랑 경쟁해볼 만하지 않을까, 오히려 거꾸로. 근데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너무 초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어서 그렇죠. 예, 그게 저는 비현실적이다, 이기는 건. 하지만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너무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랑 싸우기보다는 이제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틀릴 수 있죠. 그거는 뭐 그거고 제 생각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뭐 느끼시는 거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하면 항상 불편해요.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뭐 3%에서 나왔던 그 전문가도 네. 엄청 욕을 듣는. 예, 왜 교수님도 먹고 있기 때문에 뭐 욕 먹는 건 당연하다. 나 정도야 뭐 욕 먹는 거야. 네, 뭐 연세대 교수님도 그냥 털리고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루시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루시드. 솔직히 뭐 나쁜 회사 아니고 좋은 회사니까 투자해볼만 하죠. 하지만 저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데이터 싸움이나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양산도 밀릴 것 같고, 하지만 현명하게 그들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는 잘할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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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처럼은 안 될 거예요, 100%. 그렇죠? 테슬라처럼 되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내년 생산하는 것도 엄청날 것 같아서
그냥 다 해먹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솔직히 진짜 무서운 회사가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내연기관 업체들한테 되게 실망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방치해서 뭔가 테슬라가 혼자만 남는 건 정말 안 좋거든요. 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인성이 뭐 여러분 의심하는 분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의심하진 않아요. 근데 테슬라를 결국 누군가 이어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 조직이 과연 독점 기업으로서 횡포를 부리지 않을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추구하는 방향이 틀린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뭐 그런 쪽이랑 싸울 수 있게 약간 고급화된 차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은 그런데 차예요. 이 투자하시는 루시드 이제 진성 투자자분들께서는 양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테슬라 받는다고 쓰던데.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그러려면 사실 뭐 단차 날 거를 각오하고서 뭐 막 찍어내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또 루시드에 지향하는 바람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닌가. 사실 그 우리 단차 문제나 페인팅에 이물질 묻는 거에 대해서 샌디 멀로랑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차 도장에 그런 이물질이 있을 수 있냐라고 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 둘이 대담하는 시간에. 그때 일론 머스크가 진짜 공돌이라고 느꼈던 게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차를 밀어내려고 밖에다 날렸대요. 그거를 거기서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충격받기도 했는데 그런 정도로 뭔가 양산을 하면서 퀄리티 디테일 같은 거 신경 못 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테슬라처럼 찍으려고 한다고 하면 루시드가 지금 퀄리티 유지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에요. 좋은 퀄리티는 양산할 때 장벽이 돼요. 그렇죠. 무조건. 네. 그래서 뭐 페라리나 포르쉐 이런 것도 한 번 시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명품 같은데 근데 그런 건 대신 단가가 높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와는 이미 초격차가 났고 그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루시드만의 장점을 살린 뭐 고급화 브랜드로 가는 것이 맞지. 저희가 아무 의미 없이 밟은 건 아니다. 아니 그 네옴시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업체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또 모르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웃긴 거는 22,000달러는 양산인데 근데 뭐 루시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애플 쪽이랑의 연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또 어떨까요?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폭스콘이랑 애플 조합이 많이 이야기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양산을 한다고 해도 좀 자율주행을 뭐 바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주행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 주행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학습이 안 된다니까요. 데이터 양이 많아야 온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방치해가지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애플이랑 비교를 많이 하니까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면 어떨 것 같냐. Apple? Yeah, that'll be more direct. That'll be more direct? Yeah. You can tell that by the hiring pattern and Yeah, that kind of absolutely. stuff? So what do you, okay, so they're going to be Given more they've hired a direct. lot of How do you Tesla assess it? I mean, I say like, you know, I think it's great that they're doing this, and you know, I hope it works out. What's the time frame for them, do you think? I don't know. I mean, I think they should have embarked upon this project sooner, actually. But I don't know. I don't know when they. I mean, they don't share with me the details of their production plans, but. 한참 뜬들이다가 생각하면서 한 말이 너무 늦었다고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늦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늦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해할 수 없대요. 이미 초격차 났다. 너무 비웃었던 것 같아요. 저런 조그만 회사가 뭐 하겠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게 거야. 도요타는 테슬라 주식이 많았거든. 근데 그거 다 전량 다 매각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테슬라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었으니까 지네가 하면 얼마나 해. 우리는 1000만 대씩 뽑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전기자동차 하면 금방 하지 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뭐 너무 문제가 많죠. 배터리 수급부터 자율주행 칩도 그렇지 테슬라가 너무 많은 걸 해놨어요. 진짜 샌디 몰로 아저씨 영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하나 쫓아가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영상을 보면 또 루시드 분들께서 그렇죠? 또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말하면 반대 생각을 가지신 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 않는 건 더 이상하죠. 아무 의견도 말하지 않는 말만 만담만 늘어놓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많은 비난이 들어오겠지만 자,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이거 끝낼 수는 있나요, 컨텐츠가? 아니 근데 그냥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들으면 뭐 안 보시면 되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라고 정답일 리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틀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근거를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한 거죠. 심지어 나는 루시드가 나쁜 투자라고 계속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결국 까는 거라고 하니 뭐 할 수가 없죠. 제가 앞으로 네. 루시드의 변호사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계속 툭하면 깠잖아 네가. 여기까지 하시죠. 더 네. 하다가는 밤샐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술 마신 거 같지? 네, 아무튼 저도 유튜브 찍으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죠. 제가 뭐 시행착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다 과정이니까 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됐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지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